500냥? 장터의 소음이 칼로 물을 베듯 뚝 끊겼습니다. 예? 거강군이 귀를 후비적거렸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었어. 저 산에 500냥에 사겠다 했어. 어이구 부인, 지금 날이 덥다고 헛소리가 나오시는 모양인데. 거강군이 혀를 차며 발치에 놓인 멍석을 툭 걷어찼습니다. 철퍽 진득한 핏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보쇼, 이게 사람입니까? 고기 덩어리지. 조대감 댁에서 주인을 능멸했다고 관아에 고발해서 형방놈들이 뼈까지 다 으깨놓은 놈입니다. 숨만 붙여서 내던진 송장을 돈 주고 사요? 탄다는 거요, 만다는 거요. 아니 이보쇼 부인, 내일 아침이면 식을 송장이라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잔말 말고 돈이나 세시오. 철썩 묵직한 전대가 거강군의 가슴팍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전대가 바닥에 떨어지자 매듭이 풀리며 누런 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거강군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구경하던 장사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짜 500냥이잖아? 저 과부가 미쳤나봐. 집 5채 값을 저런 핏덩이에 태워? 남편 잡아먹더니 아주 실성을 했구먼. 수군거림이 폭풍처럼 일었지만 윤 씨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거강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예, 확인하고 말고요. 아이고, 이런 귀한 물건을 몰라 뵙고. 거강군이 허겁지겁 돈을 쓸어 담는 사이 윤 씨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멍석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봐.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그르렁거리는 쇳소리만 날 뿐. 들리면 눈이라도 떠. 움찔 멍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피딱지가 앉은 눈꺼풀이 힘겹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충혈된 눈. 하지만 그 눈동자는 죽어가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어? 그래서 미치겠느냐. 윤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일어나. 네 놈 목숨값으로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 그러니 되져도 내 허락받고 되져. 알겠느냐? 물. 갈라진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온 첫마디. 윤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서방, 뭣하느냐? 이 사람 수레에 실어라. 아이고 아기씨, 진짜 이 흉물을 집으로 들이시게요? 시댁 어른들이 아시면 경을 칠 텐데. 잔말 말라 했다. 윤 씨의 호통에 늙은 하인이 질색하며 피투성이 사내를 들어 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 위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기이한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과부와 다 죽어가는 노비. 이것이 훗날 한양 바닥을 뒤집어 놓을 가장 위험한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차라리 행랑채에 두시지요? 안 된다. 얼어 죽는다. 아랫목에 눕혀라. 안방 문이 열리자 역한 피비린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늙은 하인 서서방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피투성이 만석을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비단 이불이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서영 윤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야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돈은 다 쓰신 겁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목숨값으로 썼으니 아까울 것 없다. 서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쥐어준 마지막 돈가줄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달랑 이 낡은 기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호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대감이었습니다. 서영의 손에 들린 물수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문 열어라. 내 오늘 재수 씨의 답을 들으러 왔다. 재가를 할 텐가 아니면 내 첩으로 들어 앉을 텐가. 서영이 입술을 깨물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대문 밖에서 조 대감의 수하인 칠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잠깐만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야? 왜 이래? 냄새 안 나십니까? 피비린내랑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칠성이 코를 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장터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작은마님이 오늘 웬 다 죽어가는 노비놈을 하나 샀답니다. 노비를 사? 돈이 어디 있다고? 조 대감이 멈칫하더니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설마 내가 챙기려던 그 500냥 말이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몽땅 털어 저 송장을 사왔답니다. 이 미친년이 조 대감이 대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감히 내 돈을 내가 가지러 올 줄 알고 보란듯이 시궁창에 쳐박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고작처럼 고깃 덩어리를 사? 조 대감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서영의 몸도 몸이지만 사실 당장 급한 건 그 현금 500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이 그걸 알기라도 한 듯 쓰레기나 다름없는 노비에게 돈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문 부수고 들어갈까요? 관둬라. 에이 트트. 재수없게 싫어. 조 대감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돈도 다 날리면 송장 끌어안고 어디 잘 살아보라지. 송장 썩는 냄새나 맡으면서 말이야. 그냥 가십니까? 어차피 빈털털이다. 2개월 못 넘기고 굶어 죽거나 제 발로 기어나와 살려달라고 빌 것이다. 그때 밟아주마. 가자. 부정 탄다. 욕설과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영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500냥을 허공에 날린 그 미친 짓이 탐욕스러운 시숙으로부터 오늘 밤을 지켜낸 것입니다. 아랫목에서 신음이 들렸습니다. 만석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었느냐? 저겐 내 꼴이다. 서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만석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렸습니다. 너는 주인이 버렸고 나는 가족이 버렸다. 갈 곳 없는 신세끼리 잘 만났구나. 고열에 시달리던 만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시선 끝에 서영의 슬픈 얼굴이 맺혔습니다. 분하다. 분해서 미칠 것 같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한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래, 죽지 마라.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살아서 우리를 짐승 취급한 저들에게 보여주자. 사람이 짐승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차가운 방 안,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가진 것 다 잃고 벼랑 끝에 선 과부와 노비.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되고 마당 구석 산수유나무에 노란 꽃망울이 톡톡 터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윤 씨의 집에도 기적처럼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님 다녀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사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멍석에 말려 짐승처럼 신음하던 그 만석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상투, 꼿꼿하게 펴진 어깨, 무엇보다 퀭하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쌀 두 가마니와 비단필이 그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돈도 다 떨어졌을 텐데. 마루에서 버선을 깁던 서영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지난 겨울 땔감이 없어 냉골에서 지내며 끼니를 걱정하던 처지였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면 이 많은 물건이 생길 리가 없었습니다. 만석이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받아왔습니다. 3년 전 주인어른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려가고 입 싹 닫았던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받아왔습니다. 만석이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진사가? 그 깐깐한 노인네가 순순히 내주더냐? 순순히 줄 리가 있겠습니까? 몽둥이 찜질을 하려 하기에 제가 조용히 장부 이야기를 좀 꺼냈죠. 김진사 댁이 관아 몰래 인삼 밀거래를 하는 걸 예전 상단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부에 그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더군요. 이걸 관아에 가져가겠다 했더니 바로 곳간을 열어주더이다. 서영은 멍하니 만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상대의 약점을 쥐고 흔들 줄 아는 배포가 있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밥값은 해야지요. 저를 살려주셨는데. 만석이 지게를 내려놓고 능숙하게 쌀가마니를 광으로 날랐습니다. 무너져가던 담장은 어느새 말끔히 보수되어 있었고 자풀무성하던 마당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영을 괴롭히던 두려움도 만석이 대문간을 지키기 시작한 후로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끓여냈습니다. 들거라.
같이 먹자. 아니 됩니다. 어찌 상전과 겸상을... 상전은 무슨. 다 망해가는 집에 주인과 종이 어디 있느냐. 너 아니었으면 나는 올봄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게다. 서영이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저녁. 하지만 그 정막은 차갑지 않고 따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석이 밥을 삼키다 말고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 대접 처음 받아봅니다. 평생 소처럼 일하다 쓸모 없어지니 개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만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영은 국을 뜨다 말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남편 죽고 과부되니 다들 나를 먹잇감으로만 보더구나. 나를 지켜준 건 가족도 친척도 아닌 장터에서 주워온 너 하나뿐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신분의 벽, 남녀의 벽. 그 높은 담장이 잠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빼앗긴 상단을 되찾고 보란듯이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윤시댁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뭐라고? 굶어 죽은 게 아니야? 거짓대가 드나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쌀밥을 지어 먹고 고기를 굽는다고? 예, 대감마님. 그 노비놈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멀쩡하게 살아나서 악착같이 빚을 받아내고 다닌답니다. 신복 칠성이 눈치를 보며 보고했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내 돈. 그 500냥을 날린 것도 모자라 내가 먹어야 할 김진사 돈까지 가로채? 조대감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이 비참하게 망가져서 제 발로 기어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니. 게다가 젊은 놈과 한 집에서 하하 호호거린다니. 질투와 탐욕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송장인 줄 알고 봐줬더니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어. 조대감이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붓과 종이를 가져오너라. 예? 갑자기 붓은 왜... 관아에 투서를 넣어야겠다. 조대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과부가 외간 남자와 한 집에 살며 풍기를 물랑케 하고 죽은 남편의 재산을 노비놈과 짜고고 빼돌린다고 말이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지. 봄바람이 불어오던 윤 씨의 집 대문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진짜 파국이었습니다. 인연이 문을 열지 못할까? 평화롭던 저녁 밥상이 덜컹거렸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만석의 손이 멈췄고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걸어 잠근 빗장이 박살나며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불빛 사이로 뒷짐을 진 조대감이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재수씨, 저녁상이 참으로 기름지구려. 조대감이 부채 끝으로 마당 한쪽에 쌓인 쌀가마니를 툭 쳤습니다. 지난 겨울에 전 재산을 털어 송장을 샀다길래 굶어 죽은 줄 알았더니 내 돈을 훔쳐다가 이리 호의호식하고 있었을 줄이야. 훔치다니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서영이 앞으로 나섰지만 조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함부로? 이 쌀까마니들 다 죽은 내 아우 돈으로 산 것 아니냐? 아우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은 형인 내가 관리하는 것이 국법이다. 헌데 감히 과부년이 노비농가 짜고 내 재산을 빼돌려? 이건 만석이가 발로 뛰어 받아온 빚입니다. 대감께서는 포기하셨던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빚이 누구 빚이냐고. 내 아우의 빚 아니냐? 그럼 받아온 돈도 내 것이지. 기가 막힌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이미 관아와 입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관인 이 찍힌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감나리께서 판결을 내리셨다. 과부 윤 씨는 외간 남자와 한 집에 살며 풍기를 물랑케 하고 가문의 재산을 횡령한 죄가 명백하다.
이에 윤 씨를 이 집에서 즉시 추방하고 전 재산은 본가인 조대감에게 귀속시킨다. 뭐라고요? 아, 그리고 조대감의 눈이 만석을 향해 번득였습니다. 저 노비놈은 주인을 능멸하고 과부를 홀려 집안을 망친 죄를 물어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칠 것이다. 아주 반죽음이 될 때까지. 안 됩니다. 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만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비키십시오, 마님. 만석이 서영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대감마님, 욕심이 과하십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천벌? 이놈이 매맛을 못 보더니 입만 살았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손대지 마시오. 만석이 달려드는 포졸 하나를 어깨로 밀쳐냈습니다. 억센 힘에 포졸이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만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만석아, 서영이 달려들려 했지만 조 대감의 신복칠성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서영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만석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입안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바닥을 기어 서영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님. 독한 놈, 더 때려라. 아주 숨통을 끊어놔. 조대감의 고함에 매질은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만석은 축 늘어졌고 포졸들이 짐짝처럼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바닥에 길게 끌린 핏자국이 지난 겨울 그를 처음 데려오던 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 이제 재수 씨 차례군. 조 대감이 비릿하게 웃으며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첩으로 들어오라 할 때 곱게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발로 참복이니 누굴 탓하겠느냐. 더러운 놈. 뭐라?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참벌을 받을 것이다. 결학을 맞을 것이야. 서영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짝! 조 대감의 손이 서영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끌어내. 당장 대문 밖으로 내던져. 하인들이 서영을 짐승 몰듯 몰아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서영은 자신의 집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퍼덕, 흙바닥에 처박힌 서영의 등 뒤로 집 안을 뒤지던 칠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을 열어보니 비단이 산더미입니다. 그래? 어디 보자. 아이고, 때깔 좀 보게. 숨겨둔 게 더 있었구나. 아주 횡재했어. 조 대감의 탐욕스러운 감탄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쌀뿐만 아니라 창고에 모아둔 값비싼 비단까지 모두 뺏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술 다 꺼내오너라. 오늘 밤은 여기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조대감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쾅! 육중한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쫓겨난 서영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도 재산도 그리고 유일하게 곁을 지켜주던 만석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맨발에 닿는 땅바닥의 냉기보다 가슴에 뚫린 구멍이 더 시렸습니다. 만석아. 관아 쪽으로 끌려간 핏자국을 보며 서영은 오열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하단 말인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옥사. 축축한 지푸라기 위로 쥐 한 마리가 만석의 터진 발등을 갈가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힘겹게 발을 털어내자 쥐는 찍찍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였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는 썩어 들어가 고름이 찼고 입안은 터져 물 한 모금 넘기기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상상이었습니다. 마님은 살아계실까? 자신이 끌려오던 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던 서영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쫓겨난 여인, 늑대 같은 시숙과 하이에나 같은 하인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그녀가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만석은 벽을 긁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힘이 없어 손톱이 빠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 뒷문 밖 초여름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튀는 길가에 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여인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때절은 무명저고리,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투성이가 된 맨발, 고운 기품이 흐르던 윤씨 과부 서영이었습니다. 이봐, 이거라도 먹어. 옆에 있던 늙은 거지가 주막에서 얻어온 쉰 밥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개밥보다 못한 냄새가 났지만 서영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모래가 씹히고 쉰내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살아야 한다. 만석이가 나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관아 뒷문을 지켰습니다. 매질을 당해 죽어나가는 시체들 속에 혹시 만석이 있을까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시체 썩는 냄새를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년이라고. 남편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더니 이제는 노비놈 기다리며 거짓골을 못 면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조 대감의 사주를 받은 칠성 패거리가 와서 걷어차고 침을 뱉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쌀과 비단을 뺏길 때 같이 버렸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 오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에이, 냄새나는 놈. 썩 꺼져라. 옥졸들이 짐짝 던지듯 무언가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철퍼덕. 진흙탕 속에 처박힌 것은 피골이 상접한 사내였습니다. 만석아! 서영이 먹던 밥덩이를 내던지고 빗속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사내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건장함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습니다. 만석아! 정신 차려라, 만석아! 서영의 외침에 만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님? 그래,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도망가시라니까. 왜 여기에... 만석의 갈라진 손이 서영의 뺨을 스쳤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피부가 느껴지자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고귀했던 마님이 자신 때문에 시궁창을 구르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아니다. 네가 살아서 나왔으니 되었다. 그거면 되었다. 서영은 만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다리가 부러졌는지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이를 악물고 그를 자신의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엎혀라. 마님, 안 됩니다. 잔말 마라. 여기서 죽을 셈이냐? 비틀거리면서도 서영은 만석을 부축해 다리 밑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거적대기 하나가 전부인 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빗물을 받아 만석의 상처를 씻기고 구걸해온 밥을 씹어서 만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버려졌습니다. 마님... 만석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이? 제가 예전 상단에 있을 때 국경을 넘나들며 배웠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은을 만드는 법입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을 만든다니? 그건 나라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술이자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숨에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미 한 번 죽었던 목숨입니다. 이대로 밟혀주거나 해보고 주거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만석이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어주시겠습니까? 빗소리가 세차게 움막을 때렸습니다. 바닥을 친 두 사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서영이 만석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버려진 숯가마터. 서영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마 앞을 지키던 만석은 시뻘건 불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나비 녹아 흘러내릴 때까지. 만석의 외침에 서영은 이 악물고 숯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손바닥엔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고 얼굴은 숯검정 범벅이었습니다. 양반집 마님이었던 고운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쳐 있었습니다. 낮에는 대장간과 옹기점 쓰레기장을 뒤져 납작거기를 주워 모았고 밤에는 산속에 숨어 불을 피웠습니다. 만석이 알고 있는 기술은 연은 분리법, 납 속에 숨어있는 미량의 은을 불로 녹여 분리해내는 기술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연기 중독으로 죽거나 관에 들켜 참수당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고열과 유독한 연기에 서영이 휘청거렸습니다. 마님,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만석이 서영을 부축하며 부직갱이로 가마 안을 헤집었습니다. 납이 녹아 흐르고 재가 날렸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오늘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재의 사이로 영롱한 빛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집게를 뻗어 그 작은 알갱이를 집어냈습니다. 찬물에 식히자 치익 소리와 함께 은백색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콩알만 한 크기. 하지만 그것은 불순물 하나 없는 순은이었습니다. 마님, 보십시오. 만석이 서영의 손바닥 위에 은구슬을 올렸습니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은.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짓밟은 세상에 대한 복수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공이다. 서영은 은구슬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만석도 바닥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옥 같던 지난날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만들어낸 은을 들고 만석은 국경 무역이 활발한 의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은이요. 출처는 묻지 마시오. 청나라 상인들은 만석이 내놓은 은의 순도에 감탄하며 비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납과 숯을 샀고 더 큰 가마를 지었습니다. 은은 쌀이 되었고 쌀은 비단이 되었으며 비단은 다시 황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해가 3번 바뀌었습니다. 3년 후 한양의 저작거리. 길을 비키시오. 대행수님 행차시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으리으리한 가마가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근 한양 상권을 무섭게 장악하고 있다는 신흥상단, 은성상단의 행렬이었습니다. 가마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3년 전 서영이 쫓겨났던 그 집 앞이었습니다. 지금은 조대감이 차지하여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멈추어라.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자주색 비단 침에 황금 놀이개를 찬 여인. 눈매는 서늘했고 입술은 붉었습니다. 거짓골로 쫓겨났던 윤씨, 서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청나라풍의 호복을 입고 허리에는 장검을 찬 건장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던 노비 만석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장사 같은 기백이 흐르는 무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오늘 경매에 나왔다지? 서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조대감은 서영의 재산을 가로챈 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이 집마저 빚잔치에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행수님. 오늘이 입찰일입니다. 안석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집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맨발로 내쳐지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 대문. 들어가자. 내 집을 찾으러 왔다. 서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만석이 앞장서서 경매가 진행 중인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느 놈이 감히. 술에 취한 조 대감이 소리를 지르며 나오다 서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조 대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굶어 죽었어야 마땅한 그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화려한 모습으로. 서영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주버님. 그동안 제 집에서 편안하셨습니까? 반격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전량 없으시오. 경매관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한때 윤씨 가문의 자랑이었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 이제는 술 냄새와 기생들의 분 냄새로 찌든 채 빚쟁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술을 퍼마시던 조 대감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매질이야? 내 집이다. 내 집이란 말이다. 그가 술병을 집어 던졌지만 빚쟁이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쇼. 도박 빚으로 문서 다 넘어간 지가 언젠데. 전약 나왔소. 더 없으시오? 그때였습니다. 3,000냥. 서늘한 목소리가 경매장의 소음을 단번에 찢어 발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자주색 비단 치마를 입은 서영이 부채를 접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현금으로 치르겠소. 3,000냥? 경매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집값의 3배가 넘는 거금이자 조 대감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였습니다. 너 인연. 조 대감이 핏발선 눈으로 서영을 노려보았습니다. 3년 전 맨발로 쫓겨났던 그 비루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년이 훔쳐간 내 돈으로 호강을 했구나. 그 돈 내놔라. 그건 내 돈이야. 조 대감이 악을 쓰며 서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이고 체면이고 없었습니다. 전현 잡아라. 못들 하느냐? 전현의 옷을 벗기고 돈을 뺏어. 하지만 그의 하인들 칠성패거리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뒤에 버티고 선산에 만석에 살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조 대감이 직접 서영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비명이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석이 조 대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치워라. 만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울렸습니다. 더러운 손. 한 번만 더 마님 몸에 손대면 그땐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다. 이놈이 미쳤나? 노비 주제. 조 대감이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3년 전 이 마당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 기억나십니까? 저를 멍석말아 죽이려 했고 마님을 맨발로 쫓아내셨지요. 그때 우리가 흘린 피 냄새가 아직도 이 마당에 배어있는 듯합니다. 오지 마라. 여봐라. 저놈 안 잡고 뭐해? 조 대감이 칠성을 찾았지만 칠성은 이미 서영이 데려온 호위무사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조 대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두툼한 서찰 하나를 꺼내 조 대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현감에게 보낸 자네의 뇌물 장부. 그리고 상단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네. 조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관아에 넘기면 자네는 곤장이 아니라 참수형을 면치 못할 걸세. 재수씨. 아니 행수님, 살려주시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 조 대감이 서영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3년 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만 달라고 비는 늙은이만 남았습니다. 살려달라? 서영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우리가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자네는 뭐라 했나? 송장 냄새나니 꺼져라 했지. 잘못했소. 제발 한 번만. 여봐라. 서영이 눈짓하자 건장한 사내들이 조 대감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자를 대문 밖으로 내던져라. 아니 재수씨, 이 집은 우리 조씨 가문에.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넌 빈털털이야. 서영의 명령에 하인들이 조 대감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이거 놔. 내 집이야. 으아! 철퍼덕. 조 대감이 3년 전 서영이 내쳐졌던 그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대문 밖 흙바닥의 나뒹구는 조 대감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적막뿐이었습니다. 서영은 대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끝났다. 만석아. 예, 끝났습니다, 마님. 만석이 든든하게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가고 되찾은 기와집에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인은 바뀌었고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술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던 마당은 어느새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은은한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만석이 피를 흘리며 끌려갔던 그 자리, 그리고 자신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쳐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들어가시지요.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서영의 어깨에 두툼한 비단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서영은 옷깃을 여미며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석아, 예, 행수님. 아직도 내가 너의 주인이냐?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서영과 함께 사선을 넘으며 상단을 일꾼 동업자이자 그녀를 지키는 무사였으며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버릇은 여전히 마님 혹은 행수님이었습니다. 서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했었다. 전 재산을 털어 다 죽어가는 노비를 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였다. 너는 나를 살렸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 서영의 손이 조심스럽게 만석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손이 서영을 위해 불을 떼고 납을 녹이고 칼을 막아냈습니다. 이제 주종은 없다. 너와 나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구나.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서영의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장안에는 은성 상단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단 행수 부부 말이야. 흉년만 들이면 곡간을 열어 빈민들을 먹여 살린다더군. 원래 부인이 젊은 시절에 큰 고생을 해서 없는 사람 소름을 누구보다 잘한다지. 남편 되는 양반도 대단해. 노비 출신이라는데 지금은 정승판서도 함부로 못 대하는 거상이 되었다네. 서영과 만석은 자신들이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관에 끌려간 이들을 위해 변호사를 대주고 빚 때문에 팔려가는 노비들을 사서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베푼 은혜는 돌고 돌아 덕담이 되었고 은성 상단은 조선 8대서 가장 존경받는 상단이 되었습니다. 반면 조 대감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뒤 노름벽을 못 고쳐 거리를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서영의 상단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 푼만 밥 좀 주시오. 그때마다 하인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서영은 그를 말리며 밥 한 덩이를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해진 서영과 만석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핀 먼 옛날 두 사람이 잠시나마 평화를 맛보았던 그해 봄날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날 장터에서 말이오. 서영이 주름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석이 그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소. 빛빛 멍석 속에 있던 저를 그때 당신 눈빛이 참 좋았소. 살고 싶다 하는 그 눈빛이. 두 노인은 서로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과부와 천한 노비가 만나 세상을 뒤집은 이야기. 500냥으로 시작된 그들의 거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운명이 되어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 가장 높은 곳까지 함께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 때로는 핏줄보다 진한 것이 사람의 인연임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기록된 일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름 걸고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효설야담이었습니다.